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올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호재가 정말 많았는데요. 몇 개만 나열을 해보면 구글, 시스코, 엔비디아, IBM 이런 업체들이 삼성전자에게 일감을 많이 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도 뭐 거의 공룡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데 파운드리에 있어서 이 기업들과 약간 급이 다른 정말 끝내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텔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구글은 엄밀히 말하면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일부 반도체를 삼성전자에게 위탁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GPU 물량을 맡기긴 했지만 인텔에 비해서는 조금 과장해서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텔의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텔의 CPU를 수주한다면 아마 주가에 바로 반응이 올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건이거든요. 인텔이 드디어 내년 초에는 파운드리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원래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설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파운드리를 준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죠.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7나노 공정이 예전부터 지연이 됐었고 그게 생각보다 잘 개선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위탁을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인데 후보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텔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게 워낙에 임팩트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수주하느냐 TSMC에서 수주하느냐를 놓고 전문가끼리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텔과 파운드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외계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던 인텔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인텔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의 주력은 CPU고요. 유일한 경쟁사는 AMD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두 업체가 CPU를 놓고 경쟁을 해왔는데 사실 AMD는 만년 2위고요. 인텔이 항상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쩌다 잠깐 진짜 짧은 기간 동안 인텔을 위협할 정도로 점유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은 크게 밀려왔습니다. 특히 서버 시장에서는 AMD 점유율이 5%도 되지 않고요. 거의 인텔이 95% 이상을 점유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AMD를 우습게 본 거죠. 인텔은 2015년 5세대 브로드웰 시절부터 14나노 공정을 적용해왔습니다. 참고로 4세대까지는 22나노였습니다. 2015년에 14나노면 그래도 꽤 준수한 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2016년이 되고 2017년이 돼도 계속해서 똑같은 14나노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까지도 봐줄만 했는데 심지어 2020년 10세대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14나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6년 동안 14나노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사골 똥국이다, 14나노 깎는 노인이다, 이런 별명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한참 잘 나가던 인텔이 이렇게 갑자기 맛이 가게 된 데에는 오만함과 나태함, 소비자를 우롱하는 소켓팔이가 원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소켓팔이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부품이 꽂히는 기판을 메인보드라고 합니다. 메인보드에는 CPU, 램,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나 SSD,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이 다 꽂히거든요. CPU와 메인보드 간에 소켓 규격이 맞지 않으면 아예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텔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4나노 제자리 걸음을 했잖아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나노 공정도 개선이 되고 뭔가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 있어야 유저들로서는 뭐 가격이 오르든 소켓 규격이 바뀌든 그것을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데, 미세 공정도 그대로고 갭불 크게 좋아진 것도 별로 없는데 가격은 오르고 소켓 규격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같은 시기에 AMD는요, 새로운 CPU가 나와도 기존 메인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규격을 바꾸지 않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CPU가 나왔을 때 CPU 하나만 바꿔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인텔은 CPU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메인보드를 바꾼다는 얘기는 컴퓨터에서 가장 귀찮은 작업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추가로 비용이 지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직접 조립해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메인보드 바꾸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모든 부품을 분해했다가 재조립해야 되고요. 윈도우까지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내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메인보드를 교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6년 동안 14나노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가격은 가격대로 올리고 콧대는 여전히 높아서 소켓 규격을 자주 바꿨다는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기고만장하던 인텔이 어느 순간부터 가격을 착하게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MIT 출신 천재 엔지니어인 리사수가 2014년에 CEO로 부임을 했거든요. 이 부임할 때 당시에만 해도 AMD는 거의 망해가던 회사였습니다. 한 3년 후쯤인 2017년에 희대의 명작인 라이젠 1세대 CPU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AMD가 인텔을 따라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AMD도 2017년 당시에는 인텔과 같은 14나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12나노로 개선을 했고요. 또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7나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텔은 아직까지도 지금 14나노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자, 그동안 뭐 상대도 되지 않던 AMD가 갑자기 2019년에 7나노로 진입을 해버리니까 거의 독점하다시피 기고만장하던 인텔이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 PC 시장에서 인텔은 AMD에게 역전을 당했거든요. 인텔이 그동안 게으름을 피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성능에서 AMD를 압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심지어 라이젠 1세대, 2세대까지도 게임 성능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3세대 때는 거의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 4세대에 와서는 인텔을 완전히 게임 성능에서도 발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텔이 게으름 피우는 동안에 TSMC와 삼성전자는 이미 5나노를 양산하고 있고요. 3나노와 2나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여전히 14나노에서 1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렇게 인텔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쟁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기술이 정체가 됐습니다. 항상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돈도 가장 많이 벌던 기업이 몇 년 여유 부리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AMD도 인텔 아래라고 보기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TSMC와 삼성전자도 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확실히 인텔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텔이 최근에 파운드리 외부 위탁을 선언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TSMC 아니면 삼성전자에게 CPU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부 GPU 분량은 이미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죠, 지금. 문제는 CPU인데 CPU야말로 진짜 알짜배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으로 지금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TSMC는 풍부한 제조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생산 여유가 정말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애플과 AMD의 물량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인텔 CPU를 받을 여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TSMC와 비슷하거나 다소 뒤처지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가격을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물론 지금 바쁜 상황이긴 하지만 TSMC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CPU 물량을 맡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TSMC의 우세를 점치고는 있죠. 자, 그러나 항상 변수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반반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텔의 CPU 물량이 진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온다면 역대급 호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잘 나가도 인텔처럼 이렇게 오만하고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텔의 게으름이나 오만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두 기업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EUV 노광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ASML 본사에 직접 방문을 했었죠. 이재용 부회장 정도 되면 누구를 대신 보낼 만도 한데 본인이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본사에 방문을 합니다. 자, 오너의 이런 모습이 주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인텔의 CPU 물량을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텔은 거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조만간 인텔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